그래서 너 거의 다 나갔니? 지금 그냥 세 줄을 읽었어요. 어디를? 그냥 거의 안 나가요 지금. 왜 그럴까? 그렇지? 왜 그럴까? 과제를 주시면 세 가지로 없거든요. 이름 적어주시고. 이게 스캔본입니다. 이번 과제는 문제수 되게 작으니까. 그치? 아까 문제지 스캔본. 아까 문제지 스캔. 네, 일단 여러분 지문에 있는 거 좀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다 쓰면 유사 지문들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진 유사 지문들로 또 연습해보고 이렇게 드리려고 일단은 이렇게 해놨어요. 7-1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에 7-1 안 들어가니까 7-2를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도를 안 나가면 우리가 너무 빨리 나가버리는데. 자, 펼쳐라 설득하는 글쓰기 하는데요. 결국은 뭐다? 설득하는 글을 쓰는데 쓰기 맥락을 고려하자입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결국은 뭐다?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어떤 걸로 가냐면 나중에 어떤 과정에서 쓰기 과정에 어떤 과정이 있는가, 어떤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위주로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봅시다. 자, 오른쪽에 생각 열기에서 설득력 있는 문구를 고르세요. 설득력 있는 문구를 고르세요. 근데 저마다 이유가 있죠.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버리는 당신의 양심에서 악취가 난다. 이 쓰레기야를 돌려 말하는 거죠. 별로 돌리지도 않은 것 같아. 쓰레기야를 별로 돌리지도 않고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어디다 버려야 될지 그냥 바로 알려줘 버리는 거. 이것도 청유형이죠. 합시다니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이곳에 버리면 니네 집에 바퀴벌레 생긴 일종의 저주죠. 그렇지? 니네 집에도 바퀴벌레 생긴다. 뭐예요? 바퀴벌레 생기기 싫어. 그럼 여기다 안 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저마다의 설득력이 있다. 자,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의 이해 넘어갑시다. 뒤에 17쪽에 설득하는 글쓰기의 이해. 자, 설득하는 글쓰기에 초록색 글씨 보이나요? 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설득하는 글의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 합니다. 설득하는 글의 쓰기 맥락을 분석해야 된다. 또 글쓴이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표현 방법. 설득하는 글이니까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표현법을 썼다는 거예요.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기 위한 표현 방법을 뭐 썼는지. 그리고 또 뭐 봐야 되는데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효과.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효과. 그리고 예상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글의 내용. 자,
설득하는 글의 쓰기 맥락, 어떤 맥락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야 되고 또 그래서 표현 방법 뭐 썼는가 뭐 예를 들어서 대조를 해가지고 안 좋은 예, 좋은 예 해가지고 좋은 예를 따르자라고 표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발전된 거다라고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자료에 구체적 활용하면 그쵸 설득하는 글을 쓰는데 하나의 자료도 없이 자기 뇌에서만 꺼내서 쓰면은 뭐가 잘 안 되냐면 설득이 잘 안 돼요. 이걸 봐라 이렇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이걸 보니까 진짜로 너가 말이 맞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한다 이렇게 가야지 설득이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예상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글의 내용, 그쵸? 예상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글의 내용 이런 게 어디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냐? 유튜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죠. 네, 있잖아. 애초에 어르신들을 공략하는 유튜브, 애초에 애들을 공략하는 유튜브들 이런 것들 그게 영상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그게 글이라면요 예상 독자를 저격하는 수준까지 온 거죠. 애초에 나는 얘네로 뭐 유튜브 조회수는 얘네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글에서는요. 얘네를 설득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종이신문을 거의 안 보잖아요. 종이신문을 거의 안 보고 많이 구독도 안 하게 되는데 이제 종이신문들 보다 보면 오피니언이나 뭐 독자 투고 이런 란들이 있어요. 그런 란들에서 보다 보면 이제 되게 어려운 용어도 쓰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왜? 종이 신문을 읽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교양 수준, 어느 정도 지적 이해 수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나 어려운 시사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의 글을 내고 그런 글을 싣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땡땡 어린이 신문에 정치적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글쎄 이런 정치는 사회를 좀먹는다. 처음부터 애들이 엄마 정치가 뭐야? 정치는 이거야. 좀먹는 건 뭐야? 이거야.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도 쉽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밖에 못하죠. 왜? 어린이 신문 읽을 때 애들은 보통 뭐냐면 좋은 거, 싫은 거, 나쁜 거, 해야 되는 거 이 정도의 구분을 해요. 그러면 자 정치를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 한쪽의 이익 집단만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면 와 애들이 어린이 신문에 캐릭터 컬러 이랬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왜 오피니언 나누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글이 여기 있어. 여기 사람 사진 있어. 누구 뭐 예를 들어 어디 작가 아니면 누구 어디 교수 이런 사람들이 증명사진 하나 있어. 그것도 뭐 이러고 어린이 신문처럼 막 이러고 되지도 않아. 증명사진 이러고 있어. 할아버지들이 뭐 나서 제목 뭐당 이래서는 안 된다. 애들이 꿈과 희망 이렇게 읽다가 뭐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할아버지 무표정하고 있다고 무섭다고 울기도 하겠죠. 더 어린 애들. 그쵸? 예상 독자에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뽀로로가 한 착한 일을 못 봤자 이러면서 뽀롱뽀롱 몇 회를 보고 거기에서 착한 일을 못 봤자라고 이제 애들한테 요런 게 착한 일이죠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쓰는 글이 있다 칩시다. 잘못 실어서 신문에 실렸다. 오피니언 뽀로로가 한 착한 일을 못 봤자 그래서 누군데 여기 사진을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애들 신나가고 이러고 있어. 실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네 하여튼 좀 할아버지쯤 되는 것도 읽으려는 거죠. 읽어요. 뽀로로 이러고 있겠죠. 착한 일 할아버지 착한 일 하세요. 이상하죠. 이제 예상 독자에 따라 글의 내용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면 합법과 장문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계획서를 짜 어떤 글을 쓰고 싶대. 예를 들어 뭐 학교 체육관을 하나 더 짓자
이런 글을 쫙 쓰고 싶다. 그러면 예상 독자가 누구냐? 학교 신문에 실어가지고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께 편집글로 때릴지 예상 독자가 확 달라지죠. 일종의 선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체육관에 한 학급밖에 수업을 못해서 한 학급은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에 운동장 뛰고 그래서 다치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육관 그거를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행정실 또는 교구실에 또는 교장실에 체육관 건립을 주장합시다라고 글을 쓰고 하는 안녕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저는 몇 학년 몇 반 누구고요 전교 회장입니다 또는 전교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요러요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써면 어떻게 돼? 여러분 일어납시다. 체육관에 정치해냅시다를 교장 선생님들은 이것들이 그리고 학생들한테 교장 선생님께 할 거면 예의 막 열심히 차려야겠지,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에이 교장 우리가 다수요. 말 들어야겠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교장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항상 교장 선생님의 건강이 제 건강이며 우리 모두는 교장 선생님을 빛가속으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빛가속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넓은 아래로 국어 살피시고 뜨뜨뜨뜨 썼다. 그러면 이거 학생들한테 정말 이 새끼 뭐 용규어천가를 쓰네 이러겠지. 그냥 찬양글을 써라. 여기가 북한이냐 이러겠지.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 독자에 따라 잘 써야 되는 것도 맞지만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이해해 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설득하는 글의 특성을 알아보죠. 자 그럼 소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봅시다. 날마다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의 상품이 쏟아져 나오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구매해야 할까? 질문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어그로 끄는 건데 어그로라고 쓰면 안 되겠지. 관심. 그쵸.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합니다. 세상스를 왜 이걸 정리하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스를 왜 이걸 정리 학습 목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칠판에 정리해서 적는 거예요. 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치? 가격이 아무리 싸도 내가 만약에 이 분필이 세상에서 제일 싼 분필이다. 대면 부서지는 게. 아이고 오늘 분필 40 넣었겠지 알고 이러는 거야. 수업 되니? 안 돼요. 좀 더 주더라도 수업이 되는 걸 사야 돼. 가격이 무조건 1원이다 그래봤자 1원 다 하는데 그대로 흐물해가지고 그냥 가루가 돼버려. 의미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 밑줄. 대부분의 소비는 내용은 여기 없다. 대부분의 소비는 가격과 품질에서 만족도가 높아야 돼. 여기 그쵸? 옆에 영역 건물 다이소 왜 이렇게 매출 잘 나오고 잘 이용합니까? 그 가격으로 이 정도까지 기대를 안 했는데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지? 네, 1,000원 단위로 딱 깎아주잖아. 다이소 최고가 얼마야? 5,000원이죠. 그지? 다이소 6,000~7,000원 있어.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없지. 5,000원이 딱 그거지. 5만 맛이도지. 그지? 애초에 5만원에 무조건 최소 10개는 샀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나 5만원에 최소 10개는 산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다이소 거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소모품이면 그냥 다이소 거 사고 많은 것들이 있죠. 다이소. 난 그거는 좀 불만이야. 왜요? 이게 쓰다 보면 중간 저기 뚜껑의 중간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깨져. 여기요? 아니 거기 밑에 부분. 여기요?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돌려서 열 수 있는데. 이거요? 거기가 깨지더라고. 그래요? 나 지금 나도 이거 깨졌어. 내가 3개 깨먹어. 오해석 선생님이 2개 깨먹으셨어. 그래서 나 이거 노브랜드 가서 6,000원인가 그거 이것만 쓰면서
이것도 그거야. 아니, 자꾸 깨지니까 깨지니까 이게 잘 써야겠다. 이게 리저너블하다니까. 옛날에 나는 알파가 생겼을 때 혁신인 줄 알았어요. 알파 문구 있잖아. 혁신인 줄 알았어. 우와, 문구가 이렇게 체인이라니. 왜? 사람이 그래. 그 7,000원, 8,000원에 사던 게 6,980원이면 이래. 솔직히 20원 그거 봉투 사면 똑같거든. 봉투 20원인데 괜찮으세요? 봉투 100원인데 괜찮으세요? 심지어 더 쓰는 거거든. 근데 6,980원. 그러면 야 이거 10번 사면 무려 얼마나 아끼는겨? 막 이러면서 사게 되는데 다이소도 딱 그거죠. 가격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 괜찮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다이소 볼펜들에서 파커나 몽블랑 볼펜의 품질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명품들 생각해보면 이 정도까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서 브랜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겠지만요. 아니 조회수가 하나 76회가 나온 적이 있어. 76회는 내 학생들이 총 6번씩 총 6회 독을 해야 되거든. 알고리즘 탓인 거야. 그냥 약간 조졌어. 나만의 작은 유튜브이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공개 올리는 거거든요. 그냥 1공개로 올리면 링크 다 줘야 돼. 여러분도 링크 아니고 앱에서 그냥 내 거 쳐서 들어가서 볼 때도 있을 텐데 그걸 못해. 카톡에 가서 해야 되고 그냥 올리는 건데 자꾸 이거 타버리면은 그래서 태그에 욕지거리라도 넣어야 되나? 개같은 거라도 넣어야 될지. 그 남자들 지갑들 중에 꽤나 높이 평가받는 지갑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네, 특이한 모양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브랜드는 자수를 짜서 무늬를 내지 않아. 프린팅이요. 프린팅이야. 가격이 엄청 꽤 되거든. 프린팅이라 이게 랜덤하게 색깔이 벗겨져. 명품인데 색깔이 벗겨져. 심지어 비 잘못 맞아서 번져. 솔직히 가서 안 그렇거든. 명품이 그렇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이 브랜드의 지갑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할 것인가? 같은 비 오면은 지갑을 안 놔야 되는데 이걸 쓸 것인가? 그거의 가치 차이가 있겠죠. 네, 고 무슨 브랜드라고 있어요? 고시예요. 그 디자이너 이름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저기 그냥 밑에 한 분 계셔서 고 원장님은 아무 상관없고요. 고야드라고 있으면 고야드라고 있어요. 고야드. 거의 프린팅이에요, 걔네. 걔네 진짜 짜칩니다. 그래서 이러고 다니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야드 사려고 했는데 프린팅을 안 샀다. 내가 돈이 없어 안 산 게 프린팅은 좀 짜치잖아. 안 사시면 됩니다. 자, 합리적 소비라는 거요. 가격과 품질에서 높은 만족, 합리적 소비 동그라미. 이게 합리적인 소비. 그렇지. 맨날 네이버 블로그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합리적 소비만이 추구하는 노맘이에요. 이러면서 저는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사봤는데 정말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이거 사세요 하면서 어딘지 안 알려줘. 라인 스피커 막 이딴 거 막 이런 거나 곰이 막 따봉하고 있는 거 이딴 거 붙여놓고 어딘지 안 알려줘. 그리고 밑에 작게 써져 있어. 이 제품은 어디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제작된 포스팅입니다. 이딴 거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가로막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합리적 소비는 현대인들에게 뭐다? 칭찬이라는 거야. 합리적 소비 칭찬이라는 거야. 자, 그러나 세모. 자, 합리적 소비, 가격 대비 품질 좋으면 쓴다. 또는 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그만큼 보장되면 쓴다. 그죠? 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보장되면 쓰죠. 심지어 신발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브랜드 신발 유상 AS 해주죠. 유상 AS 해줘요. 브랜드 신발들. 특히 나이키 이런 거는 나이키 그냥 매장 가가지고 맡겨버리면은 수리가 되는 거는 얼마 되게 그리 비싸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운동화 그냥 이렇게 쑥쑥 신고 나가잖아 우리들 보통. 구두 쭈걱 해가지고 운동화를 슉 이렇게 안 신잖아. 스스슥 이렇게 신고 나가잖아. 그럼 뒤가 무너져. 이거 수리돼. 완벽하진 않은데 이거 재건 수리가 되더라고. 나이키에 많이 맡겼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는데 자 내가 저기 그 길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있어. 아 망했다. 창고 대방출. 아 망했다. 집어가는 놈 임자. 내가 거기서 슥 집어왔어. 그래서 오이씨 무너졌어. 오이씨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그 가봤자 있냐? 창고 대방출 다 방출돼서 없고. 그죠? 왜? 애초에 근데 그런 거 살 때 뭐 해? 기대하니? 그까지 기대 안 하지. 그까지 기대하면 이제 옆에서 친구가 비난해주죠 대신. 야, 2만 원 주고 샀으면서 그런 걸 기대하냐? 아, 그긴 해. 이러면서 그런 거 기대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애초에 가격이 내려가면 품질과 서비스가 내려가는 걸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항상 가성비 이런 게 합리적 소비랑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개발국의 인권이나 환경보호에 관심이 커지면서 윤리적 소비 네모. 자, 조금 더 비싸도 어떤 걸 산다는 거냐면 윤리적인 걸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거는 공정무역 커피 카페들이 있어요. 착취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아닐 겁니다. 5+1으로 사는데 공정무역이니까요. 나트륨이 아메리카노에 나트륨이 들어있네요. 뭐지?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카노에 나트륨이 들어있네요. 공정무역 커피 아십니까? 여기 카페에 적혀있어. 우리 카페는 공정무역 원두만을 사용합니다 하면은 여는 순간 아메리카노 6,000원이라 생각하면 돼. 열매 6,000원이야 그냥. 알고 들어오라는 거야. 와서 지랄하지 말고 문에 붙여놨으니까 알고 들어오라는 거야. 와서 커피가 이렇게 비싸라고 하는 거 말고 거기 또 가는 카운터에 써져 있어요. 어떤 에티오피아 농부들, 콜롬비아 농부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아와서 니들이 지금 결제하는 돈이 더 비싸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합리적 소비만을 생각한다면은 엿먹으러 해야겠죠. 그치? 왜? 야 맛은 백다방이랑 비슷한데 백다방 내장값이 니들 아메리카노 한 잔이야. 이렇게 나와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치. 저 사람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착취당하지 않아야지. 내가 그걸 위해서 나는 그걸 해주는 현명하고 따뜻한 소비자다라는 인식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인스타 해야지. 공정무역 커피래요. 정말 좋은 취지 함께 했어요. 이러면서 보통 이런 거 하죠. 왜? 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에 값을 플러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환경보호요. 옛날 같으면 옛날도 아니야. 10년 전쯤이라도 어떤 인식들이 있었냐면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은 더 싸야 됐습니다. 재사용, 재활용 소재로 만든 제품들은 새롭게 만들어낸 것보다는 싸야 됐어요. 그치? 재활용 제품이라 그러면 왠지 한번 썼던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스멀스멀 어떤 얘기가 나냐면 탄소 얘기가 나왔어. 저탄소해야 된다. 탄소 재활용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되게 당연하게 되게 자랑스럽게 똑같은 가격 아니면 더 비싼 가격으로 뭘 파냐? 리사이클된 걸로 만들었다. 이렇게 팔고 있어요. 리사이클된 걸로 만들었다는 거 더 이상 깎아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너네들의 윤리의식, 지구를 지킨다는 그 의식을 잡게 해주는 거죠. 핸드폰들이 다 그래요. 삼성 거기 갤럭시들 보면 몇 퍼센트의 재사용 소재로 만들었는지 나와요. 아이폰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몇 퍼센트의 재사용 소재로 만들었는지 나와요.
아이폰 유저지만 이 새끼들은 그거 말고 좀 뭐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좀 안 만들면 되지 않나. 남들이랑 통일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뭐야 이제 너의 윤리의식에 플러스를 해줄 테니까 돈은 더 내거나 깎아받을 생각 말라는 게 새롭다는 거죠. 그지? 너의 윤리의식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니까 값을 지불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요즘 뭐 폰 케이스들도 이제 케이스티파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리사이클드 되어 있다고 아예 뭐 탁 찍혀 있어. 근데 이제 원래는 한 8만 얼마였거든. 그 케이스 이제 10만 3천 원, 10만 5천 원 이래. 왜? 너가 지금 탄소 발자국 줄이고 있다고 에코 빵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무슨 소비겠어요? 윤리적 소비죠. 인간, 동물, 자연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되게 이런 게 많습니다. 이마트 같은 데 가면 뭐 목초 먹고 자라는 닭, 풀어놓고 키운 닭이 낳은 달걀, 방목, 청정우 훨씬 비싸죠. 그치? 왜? 걔네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든 비용을 너네 넘게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에 대해 얘기할 거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 얘기할 것 같네요. 윤리적 소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 요게 1번이죠. 흔히 소비를 시장 경제 시대의 투표라고 표현한다. 투표는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그지?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고 심지어 어디 보장돼 있습니까? 헌법에 보장돼 있죠. 그지?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이 투표라는 건 뭐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걸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했다 어디에? 투표에 비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따라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그렇지? 안 사주면 단종해야 되고 많이 사주면 더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소비자는 특정 상품을 사거나 사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밑줄.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게 뭐랑 뭐가 공유할 수 있는 특성이냐면요. 소비와 투표요. 그렇지 않니? 소비도 선택함으로써 살지 말지야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투표도 찍을지 말지도 있고 찬성에 찍을지 말지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이 후보를 찍어줄지 이 후보를 찍어줄지 얘를 찍어줄지 하는 것들이요. 그치? 그걸 통해서도 내가 투표를 하는 후보는 나랑 가장 뭐가 맞는 사람이겠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사람이겠죠. 그치? 내가 죽어라 버스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버스 환승시켜줄게 하는 후보가 나의 가치에 가장 공감해주는 후보겠죠. 근데 내가 죽어라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 운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유가, 기름값 이런 거에 대한 보장을 해줄게 하는 후보가 나의 가치와 가장 맞는 후보겠죠. 반대로는 어때? 버스 열심히 타고 다니는데 기름값 낮춰줄게. 그렇다고 버스를 내릴까? 아니겠죠. 그치? 얘는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환승시켜준대. 이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한다는 거. 요게 뭐랑 뭐의 공통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와 투표의 공통된 속성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가난한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고 끊고 자 가난한 아동들의 노동으로 만든 것을 안 사는 것.
노동 착취가 안 되고 이거에 가장 이슈가 되고 크게 논란이 됐던 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축구공이에요. 축구공이요. 지금 축구공들 특히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애들이 만드는 건 열접합 방식이라서 어차피 기계로 붙여야 되는데 옛날 축구공 진짜 어린 애들 7살, 8살, 많아봤자 11살 저개발 국가 애들이 바느질했어요. 바느질해서 만들었어요. 왜? 걔네한테는 우리 같은 사람을 쓸 돈을 안 줘도 되니까 바느질 시켜서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죠. 그런 거를 안 사면 걔네한테 안 시켜줘.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너네 생산 라인 공개해라 이랬을 때 애들이 바느질했어 미안 이러면 안 사. 이렇게 되면 애들한테 바느질을 더 이상 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반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돈을 어디서 버냐 뭐 어디까지 나간 단들 이런 사정이 있는 것들인데요. 그쵸? 끊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환경보호에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냥 편한 거, 싼 거 쓸 수 있는데 친환경 마크 붙은 거 또는 리사이클링 많이 한 거 이런 거 사는 것은 환경보호에 힘을 보태는 거죠. 그치? 다음 무슨 소비다? 윤리적 소비다. 그럼 윤리적 소비는 자연적으로 뭐의 기준에서는 별로 합리적이지 못할까? 합리적 소비의 기준에서 그렇게 합리적인 건 아니죠. 왜 비싼 돈 주고 리사이클링을 사서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고요. 그치? 왜 같은 돈, 더 싼 걸 내비두고 같은 품질인데 비싼 걸 사느냐 할 수도 있는 게 합리적 소비의 관점이죠. 자, 윤리적 소비는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요거 밑줄 일단 지울게요. 이거는 세계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 어떻게 기여하냐 봅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일 노동, 동일 보수.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대요. 똑같은 일을 한다면 재민이가 일을 하든 정우가 일을 하든 동일한 돈을 받는다는 거죠. 그치?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제3세계 노동자가 혹독한 노동을 하면서도 아주 적은 대가를 받는다. 그렇죠? 왜 아직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래요. 저기 특히나 내가 대학가에 아직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이상하게 특정 시간, 특히 야간 시간대 엄청나게 외국인 알바 많이 씁니다. 외국인 알바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엄청 선진국들의 출신이냐? 아닌 거 아실 거예요. 그럼 걔네는 왜 쓰여지냐? 덜 줘도 되거든요. 너 어차피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정해져 있잖아. 너네 나라에서 이것도 큰 돈이라며. 받아가. 정말마 받아가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어차피 법적으로 붙어봤자 외국 변호사를 사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만족해. 이러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아이고 뭐 내가 만약에 학원 끝나고 할 것도 없는데 집 앞에 편의점에서 편도일스나 좀 해볼까? 이러면서 갔는데 어이 일로 와봐. 네 세상 물정 모르지? 그냥 시급 6,000원만 받고 일해. 그러면 이 인간이 미쳤나 그러면서 내가 시간이 좀 남는다면 어쩌겠어요. 6,000원 받고 일한 거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내버리겠죠. 내 돈은 따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받고 그 주휴 못 받은 거 이런 거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노무사나 근로감독관이 와가지고 일단 거기를 열심히 그 양반 혼자 가도 조질 수 있어요. 그냥 혼자 가서 그 업장을 조진 다음에 지급 명령 해가지고 지급 명령 계속 넣어줍니다. 물론 정주가 깜빡할 기세로 버티면 좀 늦게 받긴 하는데요. 보통 안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뭐예요? 그냥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덜 주는 게 아직 만연합니다. 너네는 이거 보내면 큰 돈이잖아. 이 정도만 받아 하면서 덜 주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자에게 공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제품을 구매하면 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물론 이상적으로 노동자한테 더 낸 만큼 더 돌아간다는 가정하에요. 정말 안 떼먹는다는 가정하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지? 내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금 9천 얼마냐? 한 700원 되나? 9,640원 뭐 이렇게 되나? 자, 그 정도야. 내가 근데 아유 그냥 사장 나쁜 놈한테 찍어 눌려가지고 6,000원 받고 이랬다. 근데 사람들이 오 쓰레기 새끼 이러면서 사장 쫓아내고 9,640원 받을게요. 받으세요. 저희가 더 낼게요. 해가지고 9,640원 따박따박 꽂힌다. 이 사람은 거의 월급의 1.7배, 1.8배가 돼요. 그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본국에 돈 보내고 나면 별로 없네 하다가 아이고 오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열었네. 시선이 바뀌죠.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물론 이상적인 얘기죠. 자, 또한 윤리적 소비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소비다. 아이고 그래 안 나오나 했다. 윤리적 소비자는 지역 농산물이나 유기농 식품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동물 실험을 하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거 되게 우리나라는 오염물질 배출한 기업 잘 패요. 아직 동물 실험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기업들이 훨씬 잘 먼저 실천하고 이런 거 있어요. 러시라는 곳을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러시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냄새 개센 곳. 그 입욕제 팔고 이런 비누 팔고 인싸대 일한다고 유명한 곳 있어요. 거기 가면은 갑자기 손 씻고 가세요 이러면서 와 이러면서 손 겁나 씻겨줘. 기빨려서 나는 거 아이들.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거기에 한국 그거에는 안 적혀 있는데요. 해외판 종이 봉투에 보면 해외 직구하면 종이 봉투. 우리는 동물 실험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본인들의 가치를 먼저 홍보해 주는 거죠. 왜?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만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동물 실험을 안 하는 것만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기업이라는 걸 어필 해주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구를 더는 훼손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면 후손들이 지구를 못 산다는 거죠. 그지? 자, 생활이 달라져야 의식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 요거 묶어주세요. 생활이 달라져야 의식이 바뀌고 소비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 자,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면 합리적 소비에서 뭘로 넘어오라는 겁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합리적 소비에서 뭘로 넘어오라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바꾸려면 합리적 소비에서 윤리적 소비로 넘어오라는 거야.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는 말만은 변하지 않는다. 윤리적 소비는 생산자와 소비자, 노동자와 기업, 지구와 인류의 공생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 담백하게 뭐뭐를 위한 다 빼고 윤리적 소비는 첫걸음이래요. 무슨 법입니까? 은유법, 즉 비유법이죠. 그지? 어떻게 저기 비유적 표현 사용했다 그러면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비유적 표현 썼다면 맞는 말. 어떻게 살 것인가는 live가 아니고 여기 밑에 매자 있죠? 그지? buy예요, buy.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건 뭐예요? 리브죠. 그지? 살 것인가의 다른 말이다. 일종의 뭐 위트 있는 표현, 언어 유희라고 해도 되겠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언어 유희도 있다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왼쪽에 합리적 소비, 윤리 소비의 정의 있고요. 배경, 의 있죠. 그렇지? 설득하려고 뭐 했다? 설득하려고 뭐 했다? 의의를 다 제시해줬어 일단. 의의를 싹 다 제시해줬죠. 윤리적 소비가 이런 의의가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하자!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유적 표현도 썼죠. 이게 여러분들이 윤리적 소비가 딱 요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의 시작? 생산자, 소비자, 노동자, 기업, 지구 인류의 공생을 위한 시작이니까 요거부터 해보자라는 제안이죠. 그치? 결국 얘의 목표는 뭐니? 설득이죠. 얘의 목표는 설득이죠. 그치? 스리랭락은 합리적 소비만 생각하고 있는데 점점 윤리적 소비가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있다. 관심 받고 있는 김에 니도 해라는 거죠. 효과적 내세변 표현 방법 여기서는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흥유발했고 여기 비유적 표현도 있고 그치?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마지막에 언어유희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조금은 설득력과 상관없이 마무리의 느낌이지만요. 자,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과 효과라고 하기에 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자료는 보이지 않죠. 자료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맞지? 보충할 수 있겠죠. 그치? 예상 독자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내용인데 예상 독자는 여기서는 되게 광범위하죠. 소비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치? 소비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소비자의 범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나게 광범위하죠. 그냥 태어나 있으면 소비자잖아. 그치? 그래서 광범위한 예상 독자긴 하다. 그래서 어려운 글을 쓸 수 없죠. 경제 용어 막 갖다 박을 수 없죠. 왜? 어린 소비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나이 든 소비자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글의 난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써야 된다? 쉽게 써야 된다. 자, 오른쪽에 목적과 주제, 독자 있죠. 그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뭐야? 어떻게 현대인들 윤리적 소비로 땡겨올까? 윤리적 소비로 땡겨오고 싶다라는 설득이죠. 그치? 주제는요, 윤리적 소비 의의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의의인 겁니다. 독자는요, 그래, 너무 넓잖아.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글의 난도를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글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장은 뭐예요? 윤리적 소비를 잘 알아봐서 공생하는 세상을 만들자. 근거는 하나, 둘, 셋. 근거는 의 하나, 둘, 셋. 정확히 이거죠. 그치? 자, 3번의 별표. 양바로 3번의 별표.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효과를 정리해보세요. 일단 뭐 했어? 뜻 얘기했죠. 합리적 소비랑 윤리적 소비 둘 다 개념을 제시해줬어요. 뜻을 얘기하는 설명 방법 정의. 그래서 딱 요게 윤리적 소비야, 다른 건 윤리적 소비 아니고 요렇게 윤리적 소비라고 딱 방향성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치? 그리고 뭐 있어? 투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투표다 첫걸음이다. 비유. 정의 동그라미, 비유 동그라미. 비유는 투표다 첫걸음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인용이 있었어요. 라고라고 돼 있으니까 인용 중에서도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인용 중에서도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으로 우리가 얻은 효과는 뭐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왜 노동자는 똑같은 권리를 받아야 하냐고 묻는다면 글쓴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어디에 쓰여져 있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인권이라는 거죠. 야 이게 왜 인권인데? 야 세계 인권 선언에 써져 있는 게 인권이 아니면 뭐가 인권이냐? 라는 거죠. 그치? 이러겠죠. 그래서 인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로 출발합니다. 내가 말한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 믿을 만한 기관이 말했다는 건 뭐를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주장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시험 볼게요.
좀 치우니까